위나라 이야기 강성한 시작 비극적 끝. 춘추 전국 시대는 혼란과 변화 그리고 기회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 세 나라로 분열된 진나라의 한 축이었던 위나라는 한때 중앙 황하 유역의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위나라의 흥망성쇠를 살펴보며 그들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위나라의 기원과 초기 성장. 기원전 453년 진나라의 강력한 귀족 가문들은 권력을 놓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나라가 조위 한으로 분열되었고 이로 인해 위나라가 독립적인 국가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 위나라는 비옥한 황하 유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타졌습니다. 농업 생산력과 상업 활동이 번영하며 초기부터 안정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위나라의 초기 전성기는 문후의 지혜로운 통치로 시작되었습니다. 문후는 개혁을 통해 혼란스러운 정치를 안정화하고 새로운 법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는 재능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리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리회는 중국 최초의 성문법으로 알려진 법경을 편찬했습니다. 법경은 위나라의 경제, 군사, 사회 질서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농민의 생산성을 높이고 상업활동을 규제하면서 국가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위나라가 춘추 전국 시대 초기 강국으로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문후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영토 확장을 시도했습니다. 북쪽으로는 중산국, 동쪽으로는 조나라, 서쪽으로는 진나라와 충돌하며 국경을 넓혔습니다. 특히 문후는 전술과 전략을 기반으로 한 실용적인 군사체계를 강조했습니다. 당시 위나라는 황하 유역을 통제하며 상업의 중심지로도 자리 잡았습니다. 문후의 리더십은 위나라를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강국으로 성장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부 위나라의 전성기와 도전. 문후의 뒤를 이은 무후는 전성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군사적 성공을 통해 위나라의 국력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북방의 유목 민족을 물리치고 중산국과 같은 소국을 정복하며 황하 유역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무후는 농업과 상업을 더욱 활성화했습니다. 황하의 치수 사업을 통해 홍수를 방지하고 농업 생산량을 극대화했습니다. 대량을 중심으로 한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위나라의 경제는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무후의 뒤를 이은 해왕은 초기에는 위나라의 위상을 유지했으나 점차 실정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나친 군사 확장을 시도하며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악화시켰습니다. 특히 진나라와의 관계가 악화되며 지속적인 전쟁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기원전 340년 해왕은 진나라의 명장 손빈과의 마릉 전투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위나라의 장수 팽월이 패배하면서 군사적 손실이 막대했습니다. 이 전투는 위나라의 국력이 급격히 쇠퇴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왕의 실책은 단순히 외부 갈등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분열과 관료들의 부패가 심화되며 내부 안정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해왕의 실정과 마릉 전투의 패배는 위나라가 전성기에서 쇠락기로 접어드는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3부 위나라의 몰락. 마릉 전투 이후에도 위나라는 주변 강대국들의 지속적인 공격에 시달렸습니다. 조나라와 초나라, 한나라 등 여러 국가가 위나라의 영토를 위협했습니다. 위나라는 국방력 약화로 인해 황하 유역에서조차 안정적인 통치를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기원전 225년 진나라의 군대가 위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진나라의 명장 이신은 황하를 건너 위나라의 수도 대량을 포위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위나라는 최후의 저항을 했지만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 번영을 누렸지만 내부와 외부 요인 모두를 극복하지 못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위나라는 춘추 전국 시대의 드라마틱한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강력한 법치와 경제개혁을 통해 성장했지만 지나친 확장과 내부 불안정으로 인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나라는 중국 역사에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춘추 전국 시대의 또 다른 강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